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퀴즈에서 뵙게 돼가지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김창욱 리부트도 좀 재밌게 또 봤습니다만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오늘 요 촬영 마치고 네. 병원 잠깐 가요. 병원 가십니까? 네, 병원 가고 예. 한 달에 한 3주는 서울에서 일하고 예. 한 주는 제주도에 좀 있고. 네. 이 또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도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치료도 받고 오늘 검사하면 이제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한 몇 년 전부터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뭐 강의를 하고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쵸. 내가 이제 다른 중요한 거 아닌 거는 머리가 기억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조금 더 심해지고 뭐 더 잊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 유전자도 저한테 좀 있고 뭐 이렇게 검사했는데 좀 점수도 너무 낮고 그래서 그러면 그 검사를 한번 병원에서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오랫동안 받아서 이제 뇌가 피곤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그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연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게 사실 유튜브 누적조회에서 2억 뷰, 20년간 누적 관객 수가 350만 명입니다. 와. 진짜 뭐 저희들도 뭐 토크로 먹고 살지만 뭐 말 그대로 소통의 달인 아니십니까? 아니 이제 그 강연 첫 강연이 어떤 강연인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첫 강연은 스피치 학원에서 강연했던 것 같아요. 스피치 어떤 주제로 좀 강연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다. 근데 이제 말은 맞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최종 결과가 가져오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맞냐 틀리냐만 그렇지. 따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자. 어떤 자세로 말했는지,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유재석 씨 이제 형님이신데 씨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 전화해서 그러시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너 똑바로 해. 너 어디야? 빨리 들어가. 네네네. 그래도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형의 마음을 다 아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는 그냥 유의일 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죄송한데 본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그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형이 그 얘기를 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재미니까. 네. 그냥 뭐 전화해서 뭐 세호야 사랑한다. 형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럼 뭔 일 난 줄 알죠? 그렇죠. 그럼 세호가 깜짝 무슨 일 있나? 뭐지? 왜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랑도 아니고 그러네. 형은 네 편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본질이지 맞네요. 그냥 언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글링 하는 것처럼 요즘 그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 좀 뭐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처음 강연할 때는 남편과의 관계를 많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와 내 사이를 많이 묻는 것 같아요. 나와 내 사이요. 네. 내 열등감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 과거의 상처든 아니면 요즘 내 인생의 갱년기든 그러니까 진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그 제작진도 약간 이제 그 좀 김창욱 씨가 좀 오신 만큼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픈 채팅을 열어가지고 이제 익명으로 이건 우리 제작진 이야기인 거죠?
이 안에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있으신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으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네네. 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네. 30대 여성인데요. 올해로 일한 지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요즘 전 인생 노잼 시기를 앓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것도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인생은 3단계래요. 1번 열정기. 음. 근데 열정기 때 착각을 한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권태기에 이른대요. 이 권태는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하대요. 왜냐면 전에 엄청 열정적이었으니까. 정말 좋아해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고 돈 안 줘도 나는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권태가 온 거죠. 근데 권태기 때는 또 착각을 한대요. 이 권태가 계속 갈 거라고. 근데 그게 인간의 두 번의 착각이래요. 열정이 영원할 거야. 두 번째, 권태가 영원할 거야. 근데 권태도 영원하지 않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는데 그거를 성숙기라고 한대요. 약간 숯불 같은 단계. 불꽃은 사라졌지만 숯불처럼 다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기에 가장 적당한. 왜냐하면 소고기 같은 거는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숯불에 해야 은근하게 맞아요.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글을 주신 분도 지금이 계속 영원하진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예전에는 막 내가 막 더 하고 싶고 막 인터뷰도 더 하고 싶고 막 일도 더 하고 싶고 현장 오면은 막 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0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오신 그분의 삶에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거죠. 또 한 분야에 이렇게 10년 있으시다라. 지금 박수 많이 치시는 분 저분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박수를 많이 이렇게 치시는데 커리어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목표를 또 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그 가치를 내가 한 일로 되게 많이 증명하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조건부로 많이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들어서 너무 좋아. 네. 웃겨서 좋아. 공부 잘해서 좋고 운동을 잘해서 좋고 너는 뭐 해서 네, 좋아. 너는 뭐 하니까 좋아. 좋아.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좋아.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나 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강의 더 잘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강의에 반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형, 전 그냥 형이 좋아요. 세호야, 난 그냥 네가 좋아. 뭐 네가 1등해서 좋고 세계 그게 챔피언이 아니라. 되어서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좀 그런 너 좀 네가 선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래요. 오직 너의 이름으로. 그 근본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아무리 이 성과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아도 좀 목마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친구랑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이렇게 식당에서 언니 나 살쪘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딱 좋아.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너 살 빼지 마. 너 나이 먹고 살았으면 진해 보여. 너 빨리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 그래, 언니들은 그래. 어. 언니들은 딱 그래. 좋다. 그 딱 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래. 그리고 뭐 언니 죽겠어요. 그러면 야, 말하는 네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너는 얼마나 힘이 그러니까. 드니?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라. 어. 이러니까 이게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뭔가 내가 속이 좀 풀리는데 맞아요. 고민을 토로했을 때 나 좀 살쪘지 근데 그래 나도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었어. 네가 안 해. 최악 아닙니까 진짜. 형은 철저하게 항상 관리하잖아. 너 형 보고 느끼는 거 없어?
야. 형은 그냥 방송하고 운동밖에 없어. 야, 형 이거 만져봐봐. 해봐봐, 봐봐. 야, 딱딱하지? 제가 보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놈의 컨설팅. 맞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자기야, 자기 내 말만 들으면 잘 된단 말이야. 자기 나랑 결혼해서 전부 잘 풀린 거야. 야, 그러면 힘들어. 그 전에 아우, 메뚜기였어, 힘들어. 메뚜기였어, 아우, 자기 그냥. 아우, 힘들어. 근데 지금 자기 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금 국민적인 거 된 거야. 내가 예전부터 어디 가서 점을 보면 그렇게 내가 복이 있대. 아, 재밌다. 아니 그렇게 해서 공을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유 뭘 더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든 게 산데. 그러니까. 딱 좋아.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 가끔 실수해도 돼. 그럼 제가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 아버지였다라는 고백을 예, 하신 적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 전형적인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한 89 되셨을 텐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원래 대화 잘 안 되는 아버지인데다가 귀도 안 들리시니까 이 아버지하고 소통이 거의 없어서 소통에 대한 목마름 그런 걸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연이 돼버렸어요. 강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들고 아버지하고 저와의 대화가 너무 없고 관계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들한테도 또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막 다정다감하고 뭐 이러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숙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귀가 왜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고 유튜브로 그냥 그걸 찍으려고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가서. 근데 이제 그게 영화로 찍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아하. 한 70년 만에. 야. 네,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죠. 아버지, 귀 들리면 좋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랐어? 네. 나 전혀 안 끝나. 가짜 무섭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최근에 한번 재개봉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런 거를 엄마랑 같이 찍어놓길 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수술하셔가지고 귀가 들렸을 때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공와우라는 거를 예. 해가지고 소리를 넣어요. 기계로. 네. 찔렸어. 와. 와. 소리 난다. 맞아요. 영감탱이 똑같이구만. 맞아요. 잘 아시네요. 아들리테를 때문에 출세하고 맞출 때. 그러면 더 크게 나보네. 네, 맞아요. 우와.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고맙다. 처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좋아해요. 응, 축하하지. 축하한다고 아들. 밥 먹기야. 고맙다. 그 영화를 딱 최근에 봤거든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하고의 좋은 이별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유일하게 한 번 아버지가 술을 살짝 잡수시고 기분이 좋아서 검은 봉지에 포도를 사가지고 오신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화도 안 내고 기분도 살짝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좋아하시는 거의 유일했던 모습. 다투거나 어떤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거나 거의 유일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날이. 그리고 나서는 제가 희한하게 뭔가 과일 같은 거를 보면 그 과일을 사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봉지 같은 거에 이렇게
아버지는 사실 저한테는 좀 메아리 없는 소리예요. 야호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조금 시간 있다가 야호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야호 이래도 이 소리가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그리고 이제 나오는 메아리가 없는 거죠. 이게 대화를 할 수 없는 난청 때문에 이게 계속 관계가 맺어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마지막 하루를 잔 날이 있어요. 보호자 조그만한 거 여기서 이렇게 두어가지고 야 아버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둘이 자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그걸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했죠. 끝으로 한번 좀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의 고민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김창욱 씨. 김창욱 씨의 그 고민은 뭡니까? 저는 이제 50인데 제 또래가 그 병에 뭐 이렇게 이런 건 또 못 듣고 되게 뭐 그러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도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런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강연은 좀 쉬고 상담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사가 엄청 기사가 났어요. 조금 또, 그러니까 김창욱 뭐 이제 알츠하이머다, 네. 예, 초기이다. 그러니까 사실 기사가 강연 접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김창욱 은퇴 예, 맞아요. 한 3일째가 되니까 저는 아예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게 막 이렇게 기사가 과장되게 막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이제 큰 딸이 뭐 레슨 받다가 울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제서 저는 좀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뭐 아이들도 어린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시니까 혹여나 내가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를 내가 못 알아보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 오긴 하더라고요. 네. 의심 증상인데 사람이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심각하게 되면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살아계신데 엄마 87이신데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구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강하게 딱 남더라고요.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딱 걸려도 사람들이요. 기억은 사라지는데요. 감정들을 많이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전 추억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희미해지는데 뭐든. 근데 이제 좋았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뇌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핫도그 먹을 때 그러거든요. 소세지를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꼭 끝까지 요만큼 그 소세지가 남겨져 있거든요. 그 막대기 끝에 엄마 아빠 사이 좋았던 느낌, 아버지가 웃으셨던 느낌, 봉지에 든 포도는 기억에 났고 그때 아버지 웃으셨던 느낌도 기억났고 그게 저한테 그 소세지인 것 같아요.